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천입니다. 자, 음성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1월 19일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일단 시황 좀 간단히 좀 금요일날 좀 변화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가능성 있는지 좀 시장 상방 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폐렴하고 그 몇 달 전에 한참 이슈가 됐던 펜벤데졸 뭐 종목이 좀 겹칩니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 좀 수급과 추세를 좀 체크를 해보고 그 중국 폐렴은 이제 춘절 다가오다 보니까 이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과연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수급 구조하고 좀 추세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뭐 겹치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을 텐데 몇 개만 좀 체크를 해보고 공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수급 그리고 추세가 좀 일반 추세 구간이 있고 추세 강화 구간이 있는데 추세 강화 구간 들어가면은 눌리더라도 힘을 좀 받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걸 좀 체크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먼저 시장이 코스피가 추세를 제가 지난주 공방에도 이야기해드렸었지만은 추세를 돌려놓으면서 주봉 추세를 돌려놓으면서 추세 강화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강화 구간. 추세 강화 구간에서는 일봉에서 눌리더라도 주봉 추세를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올라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보더라도. 지금 올라가는 자리가 아주 과거로 보면은 비슷한 자리로 판단이 되는 데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이 01년도 이때 흐름하고 비슷한 모습을 좀 나타내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모습과 비슷한 기술적인 흐름도 그렇고 추세 구간에 들어가 있는 자리도 그렇고 주봉에서 그래서 일봉에서도 흐름 양호하다 보니 자 파생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좀 있었는데 변화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변화를 하면은 이전 것만 해도 이전 단계만 해도 일주일 전입니다. 이게 1월 10일 거였어요. 1월 10일. 1월 10일 날 옵션은 구조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방을 좀 눌러놓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금요일까지 보니까 더 올려놨어요. 기관들은 물론 이제 하방을 완전히 구축을 해놓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들도 물론 상방입니다. 개인들도 물론 상방인데 뭐 307, 8 이상을 놓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수 위치가 303.8 정도예요. 위로 올라가면은 좀 310 이상은 X 이게 아마 제한이 될 거예요.
개인들도 그 위로 이제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지수 위치에서 올라가는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잔잔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설 전까지는 아마 그러한 모습 강하게 치고 올리기보다 매수에 이제 뭐 308, 307 이로는 좀 리밋이 걸려 있어서 쉽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기가 녹록치 않으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지속적으로 좀 수급 구조와 흐름을 좀 체크를 해 가는 게 좋으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수가 일단은 우상향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좀 매칭을 시켜서 볼게요. 또 한번 설명을 하면서. 자, 저러한 구조에서 기술적으로 주봉에서 위에 기술적 저항을 받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매물 저항을 받는 상태고 주봉에서 20주선이 60주선을 돌파를 하고 있고 추세를 강화시키는 구간과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일봉에서도 21선이 61선을 우상향으로 돌파해서 올라가면서 그 추세를 깨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어본다 그러면은 이게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추세선을 좀 그어볼 수 있겠죠.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자, 추세를 좀 타고 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전에는 추세를 돌려놓고 이 각도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과연 여기서 올라가다가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려는지 아니면은 이 중심 정도 선에서 타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으려는지 일단은 추세를 타고 있으니 흐름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추세를 타면 뭐 쉽게 이탈이 되거나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쉽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코스닥은 코스피하고는 다르게 이제 주봉에서 아직 추세를 못 돌리고 있죠. 일봉 추세는 좀 돌아서 우상향 각도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21선도 61선을 돌파해서 이제 아직 각도는 61선이 완만하지만은 우상향 돌리고 있고 추세 강화 구간은 완만한 게 이제 추세를 강화시키긴 한데 좀 완만해요. 어쨌거나 61선이 돌아가야지 이게 좀 더 추세가 강화되면서 상승 흐름 탄력을 좀 받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이고 흐름을 만들어 갈 때는 그래서 코스피가 파생 구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르는 폭이 적거나 위에 리밋이 걸려서 못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이 좀 더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어서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를 덜 했던 만큼 파생 구조 때문에 코스피가 추가로 너무 강한 상승을 못하고 자꾸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눌린다. 그러면 코스닥이 좀 더 탄력을 받아서 700에 빠르게 돌파하고 안착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와 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다라고 충분히 좀 판단이 돼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자리에 파생 구조적으로는 리밋이 걸려 있는 자리가 지금 305와 307에 좀 크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도 자꾸 눌리는 거거든. 금요일 갭 떠서 멍 누르고. 그죠? 그래서 305에 있고 307에 있다 보니까 아까 그 자리에서 쉽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짝 눌려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었죠. 외인들이. 그죠? 외인들이. 어디서 올려놓긴 했지만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워낙 310 넘어가면 수익이 커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가다가 한 번쯤 하락 변동성을 줄 가능성도 생각을 좀 해보고 가세요. 일시적인 하락 변동성. 그래야지 이제 파생 구조적으로는 개인들이 이쪽을 이렇게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외인들이 이제 상방으로 만들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황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네, 기술적으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은 이게 지금 과열 구간인데 이 자리 일봉에서의 과열 구간인데 그죠?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 좀 조정을 받거나 하는데 여기서 과열 들어가서 좀 쉬었고 여기서 과열 들어갔다가 변동성을 주었고 아직 과열에 안 들어갔어요. 코스닥은. 과열에 진입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700에 안착하는 모습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걸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좀 시황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황 지수 전략으로는 계속 제가 이제 ELW 양매수를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양매수를 해서 왔더니 종가상으로 본 것도 있고 장중에 이제 대응한 것들이에요. 오늘 장중에 대응을 해서 왔는데 이번 달은 수익이 좀 훨씬 더 괜찮아요. 장중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ELW는 기본 양매수 전략을 가져가되 다음날 장중 대응을 하면은 최소한 손실이 없을 수 있어요. 손실이 항상 어쨌거나 지수도 보고 가야 되니까 지수 전략으로 ELW 양매수를 해간다. 기본적인 룰만 잘 지키면 손실 없이 수익이 날 때는 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자, 라는 관점에서 ELW 계속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자, 금요일날 막판에 제일바이오하고 진바이오텍하고 목요일날 공개 방송할 때 막판 단타로 그 이글벳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강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강하지는 못했어요. 올라가다가 수익이 좀 살짝 나긴 했는데 매도 못하신 분들 매도 안 하셨는데 오버합니까? 그래서 오버하셔도 되겠다 했는데 금요일날도 올라가다 말았죠. 오히려 이제 제일바이오하고 진바이오가 좀 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펜벤다졸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둘 다 이제 중국 폐렴하고도 좀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제일바이오는 좀 더 이제 강한 모습이었는데 뭐 일봉상에서 추세도 잘 살아 있고 상대적으로 이글벳은 좀 약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지금 펜벤다졸 이야기가 그 개그맨의 CT 결과 이전보다는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나서 좋아졌다라는 게 이제 CT 촬영 결과에서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테마성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금요일날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겁니다. 하루 이틀 두고 눌림에서 아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다가 중국 폐렴, 폐렴. 이제 이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전염성이다 보니까 폐렴 관련주들이 또 한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때만 되면은 철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였는데 뭐 중국 저기 뭐야 저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뭐 사스 아니냐? 사스였나요?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걔네들은 부인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슈상으로는 뭐 폐렴 환자가 17명도 늘고 이제 춘제 대기송에 이제 비상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이제 오늘 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이슈를 아마 연휴 전에 한번 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했던 게 제일바이오고 또 진바이오텍이고 펜벤다조라고 관련성도 가져가면서 그 외에 이제 이글벳도 있고 그죠? 이글벳도 있고 과거에 움직였던 애들 그리고 뭐 고려제약도 있고 하나 종목 하나하나 좀 흐름을 좀 볼게요. 몇 개만 고려제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로도 있었죠. 파로 폐렴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파로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대한유팜도 움직였고 올라갔다 빠지고 좀 종목마다 조금씩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양상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진양제약도 좀 움직이고 진양제약이 최근에 좀 추세를 좀 타면서 움직이고 있고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는 뭐 국제약품이 있었고 그다음에 웰크론이 있고 그죠? 다시피 그다음에 뭐 모나리자도 있었고 뭐 KM도 있고 오공도 있고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일일이 다 제가 이야기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추세, 수급과 추세를 돌려놓고 있으면서 기본 추세를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2평이 62평을 돌리고 있느냐. 시간이 하락 파동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세가 살아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22평이 62평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볼 문제죠. 그죠? 일봉에서, 주봉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이제 추세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추세가 강화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린저 밴드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는 볼린저 밴드의 흐름이 어떤 모습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세 구간에서 있다가 추세를 강화시키는 구간 좀 더 탄력적으로 개별주들은 급등하거나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기술적인 흐름상.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판단을 해보면은 뭐 50도 뭐 움직임이 좀 나오죠, 그죠? 추세도 장기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고 일봉 추세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KM도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고 마스크 쪽은 얘는 이제 모나리자는 아직 뭐 추세가 제대로 못 살고 있고 국제화품은 이제 추세를 좀 완만하게 살리고 있는 자리고 진양제약은 일봉상 추세를 좀 강화시키면서 밑에서부터 좀 세게 올라왔고 수급이 그죠? 세게 올라왔고 주봉 이 정도면 아마 주봉 추세도 강화될 거예요. 그렇죠? 주봉 추세도 똑같이 그죠? 주봉 추세가 강화되면서 일봉도 추세를 돌리고 저기 주봉에서도 이평선도 추세를 돌리고 있는 과정이고
얘가 거래가 없으면 한 번 더 추가 상승하면서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파로도 일봉에서 추세를 좀 강화시키는 구간에 있고 역배열에 있다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제약지 중에서는 이제 고려제약은 아직 추세가 좀 약해요. 계속 음봉으로 계속 누르고선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한번 좀 거래 터지면서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려제약의 경우는. 그리고는 이제 뭐 이글베르슨 추세를 아직 뭐 일봉 추세는 살아 있는데 추세 흐름을 제대로 뭐 타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뭐 양호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거래 터지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좀 추세를 조금 더 살리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자리입니다. 뭐 양호하고요. 이걸 또 그다음에 이제 강한 금요일날 움직였었던 녀석은 진바이오텍이 있는데 일봉 추세는 오케이. 근데 뭐 위로 이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힘이 좀 딸리는 듯한 느낌도 들어 보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아직 20선이 60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고 그렇죠? 추세 강화 구간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고 빵 치고 올라야 되거든요. 추세 강화가 될 텐데 진바도 지금 이전에 있지만 금요일날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눌림 자리라든가 한번 흐름을 좀 보고 수급 흐름을 보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바이오가 금요일날은 제일 강하게 움직였는데 제일바이오는 이제 주봉 추세를 벌써부터 작년 내내 좀 타고 올라왔어요. 그죠? 작년 말부터 추세가 엄청 강화되면서 주봉에서 변동성은 컸지만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추세상으로는 수급 구조와 추세상으로는 제일바이오가 제일 강합니다. 강해요. 제일바이오의 흐름을 보면서 다른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바이오가 이제 페렴도 있고 펜벤다줄도 같이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제일바이오는. 자,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이제 뭐 체크를 지금 종목은 좀 많아요. 많은데 하나씩 찾으면서 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많이 알려져 있고 움직였던 종목들을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본 거니까 나머지 종목들 한 번씩 찾아서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거고, 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싶은 종목은 일단은 뭐 대장격이 제일 바이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이슈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슈가 좀 더 커지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갈릴 수는 있는데 제일바이오는 두 개 다 끼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뉴스와 이슈가 어느 쪽으로 비중을 두고 수급이 도느냐를 체크를 하면은 이제 펜벤다졸이냐 아니면은 페리엄이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페리엄이냐. 뭐 인구 대이동 때문에 아마 페리엄 쪽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고 이게 일봉 추세가 살아있고 앞에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를 일단은 체크를 해보시면서 단기 관점 전략 아니면 짧은 스윙 관점 눌림목 공략 정도 해보시면은 좋으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세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추세. 자, 제일바이오의 경우는 대장이니까 상한가는 못 갔지만은 자, 여기서 추세를 탄다라고 하면 앞에서의 흐름을 그대로 좀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상한가를 갖다가 거래 터진 장대 양봉 만들었다가 위로 파동을 이 정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상한가 만들었다가 음봉이지만은 파동 만들고서 빠지고 다음날 또 양봉 만들고 내려왔어요. 오늘도 위로 올라갔다 파동을 만들고 음봉으로 빠진 거죠. 자, 금요일날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연 여기서 어떠한 모습이 나올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올까? 이러한 모습이 나올까? 아니면은 개파락을 해서 다시 양봉을 이렇게 추가로 들어줄 수 있을까? 아침에 시가와 수급 흐름이 관건이 되겠죠. 자, 만일에 양봉을 들어주게 된다 그러면 추세 강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때와 유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최소한 단기 파동을 한 번 정도는 더 만들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가가 높지 않다라고 하면. 시가가 높으면 올라가다 윗꼬리로 음봉 빠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시가가 높지 않다 그러면 아침에 눌렸다가 이제 돌리면서 추세를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테고. 자, 이렇게 그리고 진바이오텍은 일단은 뭐 추세는 살아 있다라고 하지만 추세 강화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어서 위로도 이제 매물대가 있다 보니 진바도 좀 강한 모습이었으니까 금요일날 만일에 월요일날 이렇게 눌린다. 일단 기본적인 게 앞에서 이렇게 아랫꼬리 윗꼬리 파동을 만들었듯이 진바는 일단 뭐 우리도 뭐 점상 먹고 막 그랬던 단기 상황에서 그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윗꼬리 만들고 과연 바로 추가 상승을 할지 저기 제일바이오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금요일날 강했다라고 해서 수급이 한번 돌아서 바로 이제 윗꼬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눌린다. 파동 저점이 되겠죠. 그죠? 파동 저점이 나올 수 있겠죠. 얘가 시가가 약하다 그러면. 그렇죠? 시가가 약하다 그러면 파동 저점을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파동 저점 자리는 한 6,700 정도 돼요. 6,700에서 더 내려온다 그러면 한 6,600 정도? 그러면 16%에서 마이너스 이제 조금 4, 5%, 3, 4%, 4, 5% 정도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금요일날 파동의 저점 자리가 돼요. 눌림목 저점 자리. 시가가 약하면서 음봉으로 내려온다, 먼저 내려온다 그러면 공략해보면은 좀 파동을 노려볼 만합니다. 월요일날 이제 시가와 이후의 흐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꼭. 시가가 뭐 이 정도 떴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 공략해서 요거 먹겠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은 일단 흐름 보고서 갭 떴는데 흘러내려. 자, 그럼 파동 저점 자리가 어디였지? 확인을 하고서 이제 분할로 공략하면 이제 이후에 거래 터지면 추가 파동을 좀 노려볼 수 있겠지. 그럼 파동 나오면은 딱 걸리는 자리는 여기에요. 7,700, 7,800짜리. 뭐 10% 이상, 15% 정도 만들어갈 자리죠. 그래서 한번 좀 걸릴 겁니다. 그 정도 좀 노려볼만 할 거고요. 제일바이오도 이제 같이 흐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고. 뭐 단기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매매 전략 단기 관점. 월요일날 단타 단기 관점의 이야기고. 자, 그래서 추세를 고려한 관점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분봉에서도 지금 막 추세를 강화시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120 분봉에서도 딱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추세를 이렇게 한 번 더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모방에서 추천드렸었던 루미가 있었죠. 루미 마이크로. 일봉에서는 아직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아직 추세 강화 구간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분봉에서도 그렇고. 근데 좀 수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축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힘이 비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만 터지면 어느 쪽이든 방향을 잡고 빵 터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이 조금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앞에서처럼 이렇게 터진다. 방향 잡고 이렇게 빵 터질 수 있을 거예요. 수 있으니까 거래량하고 아마 빠르면은 제가 보기에는 설 전에는 한번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 전에는 장 중에 조금 변동성은 있는 모습이지만 계속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좀 시간차를 두고 공략을 하시거나 보유 중이시면 그냥 유지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추세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요즘에 이제 워낙 빠졌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은근히 돼요. 그죠? 별로 빠졌다 올라오는 애들이 은근히 되는데, 자, 핵심적인 게 이제 추세. 수급과 추세. 수급, 그리고 플러스 추세. 자, 일봉에서의 추세가 돌아가는 관점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0선이 60선을 돌파를 해서 우상향 각도로 올라가는 상황. 그죠? 거기에 볼린저 밴드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각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추세 강화 구간이 오면은 이제 연속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요. 금요일 날도 이제 단타를 한 종목인데 저점 잡아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또 기관들이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옵니다. 역배열 종목이라 조금 그러긴 한데 이 종목은 계속 좀 보고 있던 종목이어서 기관 애들이 작년 초에 봄에 랠리를 시켰다가 다 토해내고 하반기 들어 다 토해내고 다시 지금 주워먹고 있는 상황이 핥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 수급으로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앞에서 일봉에서 그냥 거래가 터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정도 거래가 돌리는 것은 누군가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한 거죠. 매집을 하고 이제 추세가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봉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일정 부분 위에 매물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녀석은 뭐 이제 이후에 실적이 안 좋긴 했는데 아마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봉에서 이제 20선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죠? 단계별로 이제 이전에 매물대 저항이 있으니 이거를 돌파하고 나면은 올라갔다가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면은 이제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7, 8천 원까지도 기관들이 아마 랠리를 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월봉상 이렇게 크게 쌍바닥을 그린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월봉상. 그래서 뭐 업황상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있어서 기관들이 미리 바닥권에서 기업이 왜 안 나와? 바닥권에서 좀 매집하는 게 아닌가, 매수를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작년의 실적이 워낙 이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초반에 매수하다가 이거를 버렸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종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추세 관점에서의 흐름을 보는 방법을 좀 다른 종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추세 최근에 움직임이 좀 강했던 종목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화폐 개혁 이슈가 있어서 이낙연 종목으로도 편입됐던 이제 좀 잡주긴 해요. 청업넷이 항상 움직였는데 대장적으로 그 관련된 종목이 금요일날 움직였어요. 한네트하고 로지시스하고 세 개가 움직였는데 청업넷이 일단 대장입니다. 청업넷이 대장이에요. 얘네들도 오랜 기간 계속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매집이 되고서 이제 올린 거죠. 일봉상에서 추세를 강화시키는 자리에 있고, 그죠? 추세, 우상향, 추세 강화 구간. 그죠?
이제 한네트도 마찬가지. 그죠? 한네트도. 그래서 얘네들이 추세가 강화되는 구간에서는 내일 아침에는 어떤 애들이 먼저 이슈가 되면서 언론 플레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서 강하게 움직일지는 봐야 돼요. 얘네들이 한 번 더 움직일까? 아니면은 저쪽 펜펜다졸 아니면 페렴 쪽 일요일날 나왔으니까 페렴 쪽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고 이렇게 일봉상 추세 강화 구간에 진입되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다음날 눌림이 나온다. 눌림이 나온다.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확률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추세 강화 구간인지 그냥 일반 뭐 추세 양호 구간인지 일단 추세를 잘 타고 있는 구간인지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제 보조 지표들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평선도 활용을 하고 그 이외에 보조 지표들을 몇 개를 놓고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아마 이러한 종목들을 추세 관점에서 보시고 이렇게 추세 강화되는 구간에서 거래 터지고 장대 양봉 만들고 윗꼬리가 나오더라도 이런 녀석들은 분봉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뭐 메가MD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한 자리에 있던 애가 이제 키스트기도 했어요. 며칠 이제 상한가도 안 가고 올라왔는데 키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방탄 때문에 방탄 최근에 또 이슈 되고 있죠, 그죠? 방탄 때문에 시간외로 상한가를 갔는데 뭐 시간외 상한가 가는 애들은 다음날 연속성보다는 이제 확률적으로 떠서 올라가다가 이제 음봉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추세를 보는 관점에서 추세 강화 구간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다음 추가 파동 한 번 정도는 충분히 한두 번 정도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면은 추가 파동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빠르게 활용을 잘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로 보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밴드. 자, 단기 관점에서 뭐 보유해서 파동이 나오고 하는 종목들은 어쨌거나 이제 이슈가 있고 테마 타는 애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날 혹은 하루 이틀 눌림 자리에서 단기성 공략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루미를 이야기해 드렸고 공개 방송할 때 이제 네오크레마도 좀 보세요라고 했었어요. 네오크레마도. 그래서 좀 조금 완만하게 흘러가고는 있어요. 아마 그냥 거래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상한가도 같은 녀석이다 보니까 거래 터지면은 한번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세요. 사서 보유를 좀 해보셔도 되고 흐름을 체크하고 있다가 계속 관종하고 있다가 거래 터지는 자리에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1월 19일 저녁 방송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우리 정회원들은 포트 종목들 뭐 노출 안 시키고 일단 공개 방송하거나 저녁 방송할 때는 단기성 매매 전략 위주로만 설명드리고 종목들 좀 점검해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수가 돌아가고 올라가니까 종목들도 추세를 돌려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개별주 중에서는 이제 각 업종별 섹터들 중에서는 추세를 못 돌리는 섹터들이 대부분이에요. 전기 전자만 제대로 살려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주 중에서는 추세를 기본적으로 주봉 추세가 살아있고 일봉 추세도 살아있는 종목들이 은근히 돼요. 개별주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탐색을 해서 관종을 하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추세를 타고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 어떻게 추세를 보고 보는지, 기본적으로 이평선으로는 22평이 62평 돌파했는지, 그다음에 각도상 우상향인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될 거고, 아주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심플하게. 그리고 추세 강화 구간, 강추세 구간을 볼 때 볼린저 밴드를 좀 활용을 해보시거나 이제 MACD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보시면서 종목들을 좀 더 압축을 해보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진입 구간과 눌림 구간을 좀 잡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야기했었던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이제 되돌림 비율이죠. 되돌림 비율.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되돌림 비율도 이제 되돌림 비율도 하동 눌림 저점 자리 잡는 요령으로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그러한 아까 이야기했었던 조건들에 맞으면서 이런 자리에 오는 종목들이면 딱 좋은 거죠. 조건들을 놓고 종목들을 좀 탐색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월 19일 저녁 방송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4일, 설 전에 4일 정도 남고 1월도 포함하면은 이제 한 8일 정도, 8 영업일 정도 남았는데 한 주도 잘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